자, 계속해서 지역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지역권도 토지의 이용에 관한 물권, 제한 물권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상권에 있어서는요, 건물 소유,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라는 목적, 셋 중에 하나의 목적으로 한정됐던 데 비해서 지금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지역권의 약정 지역권의 취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권이 그러하듯이 지역권도요, 지역권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지역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지역권 파트에서는요, 용어의 정의 요역지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라고 부를 테고, 도움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역지를 X토지와 그다음에 승역지를 Y토지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맹지여서 어떻다, 이 길을 나다니기가 곤란하다,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승역지를 가로질러서 큰 도로와 접한 지역에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역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일단 지역권 설정 계약 주체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체,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돼요.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를 만나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Y토지, 즉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라는 것을 해서 바로 승역지 소유자 이 사람이 지역권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쉽고요, 조금 난이도를 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요역지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 말고요, 요역지의 지상권자가 있다 하십시다. 뭐 그 사이에 전세권자도 같은 개념인데, 요역지의 지상권자가 승역지의 소유자를 만나서 지역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요역지 지상권자도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 구조로 요역지 전세권자, 토지 전세권자도 바로 뭐가 될 수 있다? 승여자, 이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다. 또 이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지역권 설정자, 일반적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의 지상권자를 만나서 이 땅 좀 이용하자라고 해서 지역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라면 이때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자가 될 것이고, 지역권 설정자는 승역지의 지상권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동일한 논리 구조로 승역지의 토지 전세권자도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 문제에서 이슈가 됐던 것은 요역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그렇다, 바로 지역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뤄졌어요. 두 번째가요, 객체에 관한 부분이 될 텐데요, 그림을 아예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 승역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상권도 사실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나중에 전세권, 토지 전세권의 경우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 파트에서 논의할 주제인데, 자, 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 등을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적도라고 하는 것을 첨부를 해갖고 어느 부분을 이용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바로 지역권 설정이 됩니다. 이 문장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역지는 한 필 토지의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한 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바꿔서 내게 되면 헷갈려요. 그래서 그림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는 거죠. 바로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그림을 외우시면 편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통행 지역권을 예시로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 쟁점에서는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관망 지역권이라는 개념도 있을 테고, 용수 지역권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역지, 물을 끌어다 써야 돼. 그랬을 때 승역지를 통해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거, 이걸 용수 지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자, 주체, 객체 설명드렸고요.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지역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효취득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민법 소유권 할 때 바로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
등기 청구권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기 청구권 행사하면 상대방은 등기해줄 의무가 있죠. 그래서 등기 넘겨받게 되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자, 두 사람 사이에 있어요. 자, 지역권 설정의 합의 등이 일반적으로 있고요. 한 사람이 승역지를 계속해서 나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나다녔다라고 했을 때, 이때 시효 취득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자, 지금 이제, 지금 요역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 또 지상권자 전세권 이런 사람들이 승역지를요,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된 형태로 지역권 행사를 해왔다라고 하면 취득시효가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얘기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계속되고 표현된 형태로 승역지를 이용을 해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기 전이어서 지역권 자체는 없었지만 지역권 설정 등기를 청구해서 상대방이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걸 우리가 지역권의 시효 취득. 그런데 토지 불법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역권의 취득 시효,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키워드예요. 바로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 또는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거. 자, 불법 점자는 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 나머지는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요역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시효취득이라는 데서 출제 포인트 불법 점유자가 아니면 어떻다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거꾸로 가셔야 돼.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 구성할 때 시효취득 또는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권의 취득 얘기 보셨고, 요 얘기 하나 했구나. 지역권의 사취득이라고 하는 거.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 다른 공유자도 함께 이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공유 관계에 있다. 우리가 공유라는 게 뭐였어요? 자, 지분 형태로 그 부동산을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바로 공유라고 불렀었고요.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고 그다음에 분할 청구가 인정됐던 것을 우리가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승역지 소유자를 만나서 지역권 설정 계약 등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공유자도 함께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멸에 관한 얘기도 같이 묶어서 봐야 되죠. 취득할 때 함께 취득하고요. 소멸할 때도 같이 소멸을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소멸케 하거나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소멸을 포기를 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요역지 공유자를 볼까요? 토지 공유자 1위는 자, 지금 요역지 공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 내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킨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이 소멸을 시켜야 됩니다. 똑같은 논리구조로 승역지의 공유자, 자, 토지 공유자 1위는 자신이 떠안고 있는 지역권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소멸케 하지 못한다.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 취득할 때도 소멸할 때도 같이 취득하고 같이 소멸하는 것이지 일부에 대해서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소멸케 하거나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의 부담을 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지역권의 성립과 소멸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가요. 지역권자의 권리라고 해서 용익물권에 해당이 되게 되죠. 그래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예, 간단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역지에 대해서 같은 목적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쟁점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상권 할 때는 사실 빼먹어버린 내용이 지상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설명을 안 드린 거예요. 대신 우리가 소유권 얘기할 때 항상 논의했던 것이 반환 청구 있었고요. 방해 배제 청구 있었고요. 방해 예방 청구라는 개념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이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나머지 제한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에 기본적으로 준용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권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어떤 이런 경우에 있다 하십시다.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다. 통행로로 승역지를 나다니고 있다.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 제3자가 불법적으로 이 승역지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을 때 그 토지를 나에게 돌려다오라고 하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승역지, 이 통로에다가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건물 철거 청구라든가
퇴거 청구 이런 형식을 통해서 방해 배제 청구, 그 다음에 방해 우려가 있을 때 행사하는 방해 예방 청구는 인정이 되게 됩니다. 한번 답이 됐었고요. 같은 맥락으로 나중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자도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라는 개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 볼 것이 양도, 담보라는 개념. 앞에서 우리 지상권이라는 것은 양도할 수 있고요. 지상권을 담보로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전세권이라는 것도 양도할 수 있고요. 담보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인데 문제 포인트라고 하는 거 지역권은요. 토지의 위치와 관련된 특수한 물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 만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요역지 분리해서 지역권 만의 이전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요역지를 만약에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게 상속이 됐든 증여가 됐든 매매가 됐든 이런 경우에는 같이 요역지 소유권과 묶어서 지역권도 함께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 지역권만의 양도라고 하는 것은 자, 지역권만의 상속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리고 앞에서 했던 주제와 연계가 되는데 앞에서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되고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 요역지에 나중에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도 같이 그 지역권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얘기죠. 지역권은 요역지권은 소유권 외 권리의 목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뭐 그다지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요. 담보라고 해서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지역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3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서 다음 중 무효인 법률 행위 이렇게 해갖고 바로 지역권을 담보로 해서 설정한 저당권 설정 등기 무효되겠습니다.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지역권을 담보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비교해서 지상권하고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양도할 수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또 하나가 이걸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주제 나와 있네요. 승역지 소유자에 관련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역권 설정자 얘기죠.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승역지 소유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이게 좀 어려운데 뒤에 분담해야 된다라는 명제 하나 기억하셔야겠고요. 면할 수 있다라는 명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좀 보실 때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 놓쳐버리고요. 뒤를 보시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승역지 소유자 분담해야 된다. 승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개념을 보면 이런 식이죠. 지역권 설정함에 있어서 지역권자라고 하는 사람 바로 요역지 소유자가 되겠죠. 이쪽에다가 보도블럭을 승역지에다 보도블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지역권자의 어떤 권리 행사, 보도블럭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승역지 소유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권 설정할 때 돈 받았을 테니까 혹시 보도블럭을 같이 이용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누가요? 승역지 소유자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누가요? 승역지 소유자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보도 블럭 같은 것을 승역지 소유자, 지역권 설정자가 수리하기로 이렇게 특약을 맺고 지역권이 성립이 됐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특약에 따라서 지역권 설정자는 이 공작물 등의 수리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승역지 소유자가 계속 이게 이제 지역권이라는 게 기간이 사실 무제한이거든요. 아까 지금 지상권 같은 경우 최단 존속 기간이라고 해서 건물 소유 목적일 때 30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별개 문제로 지역권은요 존속 기간이 무한대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 계속 수리하다 귀찮아지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의무를 위반하고 그 수리 의무를 피하고 싶다, 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토지 부분을 잘라내서 아예 요역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 위기해서 수리 의무 부담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위기라는 단어, 소유권, 이
자, 통행로 부분의 토지 분할을 통해서 아예 유역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의미는 중요치 않고요. 우리가 기억할 거 바로 변할 수 있다. 분담해야 된다. 누가? 승역지 소유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지역권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는 내용 자체가 대단히 짧죠. 짧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구성되는 그런 영역의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문제 통해서 관련한 쟁점들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먼저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28회 때 문제. 지상권자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패턴으로 가시게 되면 간단한 거죠. 시효 취득할 수 없었던 건 뭐였었죠? 바로 불법 점유자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상권자는 당연히 다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왜? 불법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역제 지상권자라는 사람이 승역제 소유자를 만나서 지역권 설정 계약까지 하고요. 이용을 하면서 등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다 라고 전제가 되면 이 지상권자는 승역제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지역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을 할 수 있다. 등기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부터 보면 당하는 거야. 자, 우리가 명제로서 불법 점유자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시효 취득이라는 명제 앞에 불법 점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 뭐 전세권자가 나올 수도 있겠고 토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때는 시효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2번, 자, 승역제 수계 용수 지역권이 설정될 때 호순 지역권자,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우와우. 자, 처음 보는 지문이십니다. 예, 용수 지역권, 물 먹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상린관계 얘기할 때, 물에 관한 상린관계,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여기서도 지역권도, 용수 지역권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법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역권 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지도 않는 제도일 뿐더러 또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용수지역권 등은 민법 조문에 있지만은 시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겁주려고 내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요. 지역권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오른편에서 자, 요역지, 자, 지역권만의 양도라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들 설명드렸고요. 중요 지문. 자,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일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의 정지는 다른 공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자,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지역권 소멸시효 20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지역권은 지상권도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지역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년 기간은 지나가는 도중에 요역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 지역권을 행사해 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정지가 된다는 얘기는 그 후로 나머지 20년을 채워도 이 지역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2번도 어렵고 4번도 어려운 지문. 어려운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되는 지문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5번 지문. 토지 공유자 1위는 그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 명제상 승역지 공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승역지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케 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2번하고 4번이 좀 까다롭게 구성이 됐고요. 키워드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거,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거, 요거 뜨게 되면 다 불법 점유자만 시효 취득을 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답을 뽑아냈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불법 점유자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없다. 키워드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누가? 토지의 불법 점유자. 나머지는 다 시효 취득할 수 있다. 2번 지문. 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외우셔야 되죠. 지역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뭐야?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셨고요. 자, 3번. 승역지는 한필 토지여야 하지만 요역지는 한필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그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승역지라고 하는 건 어떻다? 한필 토지의 일부라도 가능했었죠. 그러나 요역지는 한필 토지 전부여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을 제가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지역권의 객체와 관련해서 승역지,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셨고요. 4번, 요역지 전세권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취득했을 때 그 요역지의 소유권 외 권리자도 함께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5번, 자,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 다른 공유자도 함께 이를 취득한다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한다라고는 명제에 나왔으면 함께 취득하고요. 소멸도 어떻다? 개별적으로는 소멸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2번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하나하나 다 괜찮은 점을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걸 고르시오. 27회 문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오른표. 2번.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명제를 2개로 뽑아낸 거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 다른 권리를 위한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 3번. 승역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 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옳은 표현. 요역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 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틀린 표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취득할 때도 소멸할 때도 항상 함께 가는 것이 공유 관계에 있어서 지역권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5번. 자,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 안에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 해서 시효 취득에서 키워드 뭐야? 불법 점유자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나머지는 어떻다?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4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30회 문제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어서 요역지는 한필 토지여야 한다. 해서 대응해서 승역지는 한필 토지의 일부라도 모방하다. 자, 2번 요역지 지상권자 끝머리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전세권자로 명제 나왔었죠. 그래서 요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 요역지 소유자가 얻었던 지역권을 같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 함께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3번도 오른편. 4번 질문요. 요역지 불법 점유자 통행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요거 오른편이죠. 시효 취득은 뭐야?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30회 때 문제는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무난하게 항상 내왔던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5번을 답으로 뽑았어요. 근데 이 문제를 접근해 가실 때는 사실은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마스터해가지고요. 아닌 걸 고르시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 대단히 까다로웠고요. 이 판례를 외운다고 해서 또 이 판례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판례를 미리 준비할 수는 없었던 사례.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점수가 나와야 돼요. 점수가 나오려면 기초가 되는 개념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들과의 관계,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들 지문 간의 관계에서 답을 골라내야 되면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 사항을 답으로 뽑았으니까. 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 도로 설치로 인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설명하면 이런 식이죠. 요역지가 있고요. 승역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역지 소유자가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행사해서 시효 취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이 사람이 나중에 도로를 설치했는데 승역지 소유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해야 될 겁니다. 좀 특이했던 점인데 근데 5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 해서 이렇게 30회 때 좀 특이한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 25회 때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역권 취득할 수 있다.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조금 어려워요. 자, 상속이 포인트가 아니야.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함께 얻어다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요역지 소유자가 즉 지역권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서 상속인이 그 요역지 소유권을 상속받게 되면 지역권도 함께 얻어다 취득할 수 있다. 1번 질문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입니다. 2번 질문요. 요역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2번 질문 너무나 간단한 주제죠. 그래서 지역권만의 양도라든가 지역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저당권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답은 2번 뽑았고요. 지역권자 같은 말을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옳은 표현. 여기 물권이니까. 자, 시효 취득이 또 나와 있네요. 자, 토지 불법 점유자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자, 취득한다 나와 있네요. 함께 취득하죠.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들 1을 함께 취득한다 해서 옳은 표.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29회 문제네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거절주는 지문이죠. 자, 2번, 공유자 1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요거 좀 어렵게 느껴지게 되네요. 요거 뭘까?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 자, 3번 질문이요. 소유권이 기한 물권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요건 확실히 틀렸죠. 자, 지역권자에게는 어떻다?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싶으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반환 청구권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 지문이 틀리게 뽑은 지문. 4번 지문 가볼까요?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인해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 오른편인데 처음 보는 지문. 5번,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한 예시가 될 수가 있다. 4번, 5번도 이상한 지문입니다. 그러나 답이 됐던 주제는 자, 계속 적용화되어 있죠. 키워드 뭐라고요? 반환이라고 하는 거. 지역권자에게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지문은 문제를 약간 어렵게 구성을 한 거야. 어떻게? 바로 지금 이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데서 약간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케이스. 그래서 이 문제는요, 1번하고 3번만 좀 쉬운 지문이고요. 나머지는 판례도 이상한 거 나왔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해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이상한 판례가 앞에 지문에 쫙 깔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현혹되시면 당합니다. 물론 아까 판례가 답이 됐던 게 있었는데 그건 나머지 4개의 지문이 너무나 쉽게 구성이 됐던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해서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공유자 1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뒤에 민법 소유권 파트에서 공유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소유권 파트에서 공유라고 하는 공유물 관련해서 관리는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처분 변경이라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소위 처분 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용할 수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해서 오른편,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걸 가지 마시고 쉬운 걸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9회 때 문제 답은 3번. 이 문제는 1번, 3번만 문하는 지문이고 나머지는 어려운 지문. 근데 계속 느끼셔야 돼. 전체를 다 소화하는 것보다 답을 먼저 외우고 찾아가는 게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주제요. 자, 26회 때 문제.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한필 토지의 일부를 승역지로 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중요 지문이고 오른편. 토지 일부에 대해서 승역지가 되는. 승역지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2번 질문이요.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한다.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해서 함께 취득한다. 오른편.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무난한 지문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4번 그렇게 기네요. 면할 수 있다. 자, 누가 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승역지 소유자 위기함으로써 수리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근데 이 점은 더럽게 어려웠다니까요. 요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지문 문장 호흡이 길다 보니까 꼼꼼히 읽어 가시게 되면 개판돼 버려요. 그래서 바로 면할 수 있다. 앞에 뭐가 있다? 승역지 소유자. 그 다음에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어떻다? 승역지 소유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 정도가 되겠고요. 5번 지역권자는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권 인정된다. 그래서 소위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전체 맥락을 보게 되면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중에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 또는 배제 청구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되게 된다 해서 답은요 4번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요 지역권에 관한 주제가 되고 잠시 끝났다가 전세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